근데 심리학에서 봤을 때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 인간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크로노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두 개의 크로노타입이 있다고 하죠.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 근데 사실 크로노타입 연구를 조금 살펴보면 크로노타입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네. 연구자에 따라서는 4개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4가지는 사자형, 곰형, 오. 늑대형, 돌고래형 이렇게 나눕니다. 사자형이 아침형 인간이에요. 굉장히 그 규칙을 잘 따르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면 그쪽으로 쭉 잘 나아가는, 잠도 잘 잡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아침형 인간이고요. 곰형은 늦은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 가장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일찍 일어나진 않아요. 해가 떠야 일어나요. 그리고 해가 있는 동안 굉장히 활발해요. 네. 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너 왜 이렇게 많이 자? 이럴 수 있거든요. 해뜰 늦게 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 곰형이 전체 절반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네. 한국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곰형이 제일 많아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햇빛이 많을 때 나는 활동하겠다. 네. 사실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잠이 부족하니까 주말에 자꾸 몰아주무시려고 하세요. 맞아요. 늑대형이 있습니다. 늑대형은 또 네. 어떤? 늑대형은 동물의 특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늑대는 밤에 사냥하잖아요. 네. 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늦게 일어나서 자정까지 아주 활동적이에요. 조금 늦은 저녁에 생산성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창의적인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녁 때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뭔가를 막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때도 나 한번 해볼래라고 개방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의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침형 인간에 맞춰진 사회라서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보통 또 이렇게 늑대형이신 분들은 예술계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그렇죠. 수면 시간을 유지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의 수면 패턴에 따라서 직업 선택할 때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늑대형 인간들은 공공기관 이런 데 다니시는 거는 안 최악입니다. 네. 본인의 크로노타입과 직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사실은 지금부터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어쨌든 내가 건강하게 수면 시간을 가져가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꽤 많네요. 네, 그래도.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돌고래형입니다. 돌고래가 어떻게 잠을 자는지 혹시 아시나요? 돌고래는요, 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네. 한쪽 뇌는 자고 한쪽 뇌는 깨어 있습니다. 이쪽 뇌가 잘 때 이쪽 뇌가 깨어 있고요. 그 다음 이쪽 뇌가 이제 피곤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 뇌가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반수면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돌고래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돌고래는 항상 뇌 반이 깨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피곤하죠. 네, 피곤할 것 되게 같아요. 피곤합니다. 이런 분들은 낮에도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네. 밤에도 조금 긴장 상태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한데 피곤한 이런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불면증 치료가 필요한. 아니요, 이거를 치료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유전적으로 맞습니다. 크로노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거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능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완벽주의적 성향을 조금 보이기도 하고 불안 수준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뇌 반이 깨어있고 반이 항상 활동을 한다? 내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불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정확하게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적 성향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살짝 강박적이어 보일 수도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잠을 짧게 자는 사람은 숏슬리퍼라고 하고 네. 길게 자는 사람은 롱슬리퍼라고 하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짧게 자는 분들, 뭐 한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만 자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율, 그러니까 진짜 4시간 자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반올림해도 0%. 정말 드물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예요. 내가 4-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대부분 오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쪽잠으로 잠을 많이 보충합니다. 그럼 다 합치면 한 7-8시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롱슬리퍼도 마찬가지예요. 롱슬리퍼도 많이 없나요? 그게 결국은
나는 10시간, 11시간 항상 자야 돼. 피곤하셨던 것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수면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못 주무시면서 많이 자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부채가 생기면 빚을 빨리 갚아야지 압박감을 느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51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고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6시간 반 자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요. 한 9시간은 자야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수면 일기를 써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좀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몇 분 만에 잠에 들었는지 그다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는지 잘 기록이 되잖아요. 네.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를 한 2, 3주 정도만 추적 조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이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평균적으로 권고하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저 어렸을 때 새나라의 어린이는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네. 배웠거든요. 맞아요. 저녁형 인간인 사람들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인 걸 또 넘어서 그냥 약간 내가 수면 패턴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일찍 그쵸. 일어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유전 영향이 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저녁형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네.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